오늘 일요일이었고 오늘 말하기 시험이 이제 있었습니다. 제가 시험 접수가 좀 빨라서 그런지 토요일날 시험 볼 때도 거의 일고사실에서 시험을 봤는데 말하기 시험은 다행히 첫 번째 타임은 아니었고 그 다음 타임 정도 됐던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시험 시간이 빠른 편이어서 이제 아침부터 일찍 일어나서 이제 시험장에 갔고 지금 이번에 델프 배어을 봤지만 이제 아엉과 아두 이 두 가지를 다 응시를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벌써 한 꽤 오래전 일이라 이제 아엉은 2017년에 그리고 아두는 2021년 취득을 했기 때문에 좀 상당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때 어떻게 시험을 봤었는지를 좀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다른 시험과 달리 그 말하기 시험 할 때는 바로 시험장에 들어가서 말하기를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여기도 역시 이번에 아까 그 수험표에 보시면 여기 준비실 입시 시간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준비실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제 파트 3에 해당하는 그 주제를 골라서 준비를 하고 시험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시간보다 훨씬 일찍 도착하셔야 됩니다. 아침에 못 일어날까봐 좀 일찍 일어나서 이제 그냥 여유 있게 좀 갔는데 그러다 보니까 마음의 여유도 있고 또 일찍 도착해서 좀 정리할 여유도 있고 그런 게 되더라고요. 준비실 입실이 뭐 9시 20분 뭐 이렇게라고 하지만 그 전에 이미 줄 서서 다 들어가 준비를 하고 가기 때문에 무조건 한 30분 전에는 마음 편하게 일찍 가는 걸 추천합니다. 그 말하기 같은 경우는 세 가지 영역으로 또 구성이 되어 있는데 첫 번째는 자기소개입니다. 그래서 자기소개를 이제 줄줄줄 말하는 경우도 있고 이제 보통은 이제 그 면접관분이 이렇게 설명을 질문하면은 그거에 대한 대답을 하고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묻는 질문 어느 정도 좀 정해져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답변만 좀 준비를 미리 하고 가면 자기소개는 배영 정도 되셨으면 무난하게 좀 다 끝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름이나 뭐 나이, 뭐 사는 곳, 직업, 프랑스어를 공부하는 이유, 그다음에 뭐 프랑스에 가본 적이 있는지, 뭐 대충 요 정도, 아니면 휴가 때 뭐 하는지 뭐 요 정도의 질문을 벗어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두 번째 파트는 역할극인데 케이스가 있는데 이제 그 내용이 뭔지는 알 수가 없고 일단 두 개를 뽑아서 이제 즉석에서 읽은 다음에 그 중에서 주제 하나를 내가 골라서 이제 시험관하고 그 면접 그 역할극을 하는 것처럼 이제 그 대화를 바로 즉석에서 진행해야 되는 그런 그 파트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이제 파트 3가 조금 그 긴 주제 그러니까 어떤 글을 신문기사 짧은 신문기사를 보고 그 글에 대해서 이제 그 기사에 대한 요약 그리고 본론 원투 결론 이런 정도로 거의 짧은 글 하나를 이제 써내려 가야 되는 정도로 말을 해야 되는 게 있어서 있는데 이제 이 파트 3가 사실 분량이 많고 이제 준비해야 될 게 좀 있다 보니까 이제 얘는 즉석에서 하진 않고 그래서 준비 시간을 주는 겁니다. 일찍 도착해서 이제 그 준비실 입장 시간에 맞춰서 이제 그 준비실로 이동을 했고요. 이제 이동하면서 핸드폰, 뭐 스마트워치 등 다 꺼야 되고 신분증하고 또 이 콩보카시용 요 수험표가 꼭 있어야 됩니다. 요거 그리고 이제 볼펜 이제 준비해서 이제 시험 그 준비실로 먼저 들어가면 스피킹 시험에 대한 안내문이 나와 있는 종이를 하나 주시고요. 또 여기서 신분확인을 한번 하고 하는데 신분확인이 끝나면 거기서 이렇게 도장을 찍어주시더라고요. 이 도장. 그래서 준비실을 들렀다 갔다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준비실을 들르지 않으면 시험을 볼 수 없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신분 확인이 끝나고 나면 이제 앞쪽에 나가서 이제 파트 3의 주제가 한 10가지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뒤집어져 있는데 종이를 내가 임의로 골라서 이때도 역시 두 개 중에 두 개를 골라서 자리에 와가지고 읽어보고 이 중에 내가 좀 할만하다 싶은 거를 하나를 고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0분 동안 시험 들어가기 전까지 이제 후다닥 준비를 하는 거죠. 내가 어떤 내용을 말을 할지. 그래서 이제 저도 주제를 두 개 골랐는데 이게 어렵더라고요. 잘 뭔가 좀 이해가 잘 안 가는 안 갔어요. 어쨌거나 이제 둘 중 하나를 골라야 돼서
그나마 조금 이해가 된 것 같은 거를 하나 골랐고, 그게 des cours à distance, 그러니까 원격 교육인 것 같더라고요. 코비드 19, 그 코로나 시대에 있었던 이제 뭐 화두이기도 하고 많이 유행했던 거라서 조금 말을 할 여지가 있을 것 같아서 사실 자세한 내용은 못 보고 이제 그거만 이제 일단 키워드로 잡고 내가 어떤 말을 해야 될지를 좀 정리를 하기 시작했고요. 큰 틀은 짜긴 했는데 뭐 프랑스어를 사실 옮길 시간까지는 없어가지고 이제 그 상태로 그냥 이제 면접실로 바로 또 갔습니다. 이제 면접실에 갔는데 교실에서 저 혼자 보는 게 아니고 다른 수험생하고 2명이 같이 봅니다. 네. 그래서 면접관도 2분이 앉아 계셨고 이제 그분들이 각자 이름을 부르는 사람 앞에 가서 이제 면접을 보면 되고요. 제가 들어갔던 교실은 한국인 으로 추정되시는 이제 분들이 앉아 계셨고 이제 처음에 들어가서 여기서 그 신분 확인을 한 번 더 합니다. 아까 그 신분증하고 그다음에 수험표 다시 보여드리고 이제 그 확인하는 그 종이에다가 이제 제가 직접 사인을 합니다. 시험 시작을 하고요. 그 이제 자기소개 해보라고 해서 이제 몇 마디 했더니 어떤 거 물어보셨더라? 프랑스어 공부를 어디서 했냐고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지금은 혼자 공부를 했지만 이번에는 처음에 시작한 거는 이제 알리앙스를 다녔기 때문에 알리앙스 프랑세즈에서 했다. 그랬더니 강남에서 했냐, 회원에서 했냐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근데 이건 사실 그냥 아무렇게나 뭐 강남어로 말해도 뭐 이분이 뭐 강남에서 강의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뭐 상관없잖아요, 사실은. 근데 웃긴 거는 제가 둘 다 다녔거든요. 원래 처음에 강남을 갔는데 강남에서 수업 2달 들었나? 그 다음 단계를 들으려고 했는데 수업이 없어진 거예요. 폐강이 된 거예요. 인원이 없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그 같은 단계 수업이 회원점에 있어서 그럼 회원에 가서 수업을 들어라.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회원을 간 거죠. 그래서 회원도 다녔고 사실 강남도 다녔는데 사실 그럼 이제 그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게 또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강남에서 시작을 했다. 그런데 회원으로 이렇게 수업이 폐강이 돼서 바꿨다 이런 말을 하려니까 또 말이 너무 어려워가지고 아무튼 당황하다가 어찌어찌 말을 했고 외국어 공부하는 거 좋아한다 뭐 그런 얘기 했었고 프랑스어를 왜 공부하고 싶냐 이걸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했죠. 이제 자기소개 준비한 거에도 다행히 이 내용이 있어서 이제 작년에 프랑스 여행을 갔는데 이제 그때 프랑스인 집에서 묵었었고 근데 그때 그 집의 딸이 한국에 굉장히 관심이 많더라. 그래서 이제 그 애한테 한국의 역사 그리고 뭐 문화 이런 거를 설명을 해줬는데 이제 안타깝게도 영어로 설명을 해줬다. 그래서 프랑스어를 잘 못해서 그래서 프랑스어를 좀 잘하고 다시 좀 시작하게 됐다. 이제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고요. 이제 그렇게 해서 자기소개는 이제 끝. 그리고 이제 파트 2로 넘어갔는데 이제 그 옆에 좌석 옆에 보면 책상에 이렇게 그 파트 2의 주제들이 이제 거기도 종이가 한 10장 정도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서 또 2개를 골라요. 2개를 골라서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읽어보고 이제 내가 어떤 걸 하겠다를 얘기를 하면 되는데 2개를 골랐는데 이게 내용이 막 어려운 건 아닌데 잘 모르는 표현이 좀 있어서 그런지 뭔가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정확히 이게 뭐다 이게 딱 이해가 안 돼서 일단 첫 번째 거 이제 읽고 그래서 2번째 거를 일단 읽어보려고 하는데 아직 다 못 읽었거든요. 못 읽었는데 이제 바로 고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시간을 달라고 해도 되는 건가? 아니면 그냥 뭐 나 사실 다 안 읽었는데 그냥 골라야 돼. 그래서 네, 이제 파트 2 그 2번째 뽑은 종이도 막 읽어봤는데 이 2번째 뽑은 종이는 더 모르겠어요, 사실. 그래서 그나마 좀 아는 단어가 있는 이제 첫 번째로 고른 종이를 이제 선택을 했고 대강 내용은 이제 벨기에 어느 식당에 갔다. 그래서 뭐 음식 주문을 했는데 이제 뭔가 잘못됐어요. 뭐가 잘못돼서 이제 음식을 바꿔달라 뭔가를 요청하는 거였어요. 근데 정확하게 제가 그 중간 부분 이해를 못했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를. 그래서 일단 시작을 했고 이제 음식 이렇게 잘 해줘서 고마워. 그런데 이제 음식 바꿔줘. 막 이렇게 한 거죠. 그냥 드립다. 바꿔줘.
그랬더니 이제 막 이제 저보다 그 면접관분이 말을 더 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막 이래이래해서 안 된다 하니까 이제 내가 바꿔줘 하고, 이거는 이제 갑자기 요리 이름이 그거밖에 생각이 안 나가지고 베프 부르그닝이 아니다 자꾸 막 이런 거 우겨가지고 몇 번 그래도 조금 대화가 왔다 갔다 했는데 벌써 말렸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이제 역할극은 짧게 마무리를 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래도 준비를 조금 한 파트 3 이제 시험을 이제 시작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 이제 첫 문단은 보통 요약, 이제 그 지문에 대한 약간 요약 이제 이런 걸 하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괜찮았는데, 이제 그 다음 문단부터는 이제 본론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나의 주장, 나의 생각, 그리고 이 문제에서 요구한 거에 대한 것들을 이렇게 논리적으로 제시를 해야 되는데, 일단 한글로 제가 생각한 거는 완벽했어요. 이제 집에서 연습할 때도 그랬지만 이제 우리말로는 잘 짤 수 있는데 그걸 프랑스어 옮기는 게 항상 문제였거든요. 그래서 그게 항상 고민이 많았는데, 사실 이번 거는 그렇게 치자면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사실 아니었어요. 근데 일단 아까 이전에 파트 2에서 이미 당황하기 시작했고, 파트 3에 지금 아까 준비실에서 준비할 때도 프랑스어로 사실 기재를 못하고 거의 한글로 기재를 하다 보니까 여기서 즉석으로 프랑스어로 바꾸려고 하니까 너무 안 되는 거예요. 보통 본론 한 2개 정도를 이렇게 가져가기 때문에 이제 2개를 했는데, 이제 좀 문장을 좀 길게 늘리려면 그거에 대한 부가 설명이라던가 뭐 예시 같은 게 좀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시를 넣었는데 둘 다 저에 관련된 예시를 넣었습니다. 근데 구성은 좋았어요. 구성은 좋았는데 말을 못해서 그래서 정말 떠듬떠듬 어찌어찌 말을 하고 거의 그냥 결론까지, 이제 더 이상 할 말이 없더라고요. 계속 이럴 순 없어서 결론까지 일단 가고 이제 끝났는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생각보다 이게 빨리 끝난 거예요. 빨리 끝나면 보통 질문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질문을 안 받으려면 최대한 시간에 맞춰서 길게 하면은 질문을 안 받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최대한 천천히 길게 하겠다가 목표였는데, 끝났는데 보니까 제 저쪽 뒤쪽에서 이제 하고 계신 다른 수험생분은 말을 잘 하고 있더라고요. 열심히 말을 하고 있었어요. 적어도 끊어지진 않고 하고 있었고, 그래서 이제 시간이 안 끝난 것 같더라고요. 역시나. 그랬더니 이제 그 면접관님께서 이제 추가적인 질문 하시는 거죠. 근데 그것도 대답을 사실 잘 못했어요. 준비를 제대로 안 한 제 탓이지만 꼭 거의 진짜 떠듬떠듬 막 단어, 막 명사는 생각이 나는데 동사나 그걸 연결시킬 게 정말 생각이 머릿속이 새하얘져가지고 생각이 너무 안 나서 그렇게 이제 떠듬떠듬 몇 마디 이제 한 두세, 그것도 심지어 질문도 한 두세 개를 주셨는데 떠듬떠듬 하고 이제 났더니 이제 시간이 끝났다 라고 해주셔가지고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문 열고 나가서 이제 짐도 사실 다 가지고 왔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집으로 가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가려고 이제 죽 썼네 이러고 이제 가고 있는데, 저랑 같이 시험 보고 나오신 분이 이렇게 안 가고 좀 앞에서 약간 알짱대길래 뭐지? 이랬는데 주제 뭐 골랐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시험을 좀 못 봐서 기분이 별로 안 좋았나 봐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물어보니까 좀 살짝 짜증이 났고, 왜냐면 제가 주제도 사실 이해를 잘 못한 상태에서 한 거여가지고 대충 뭐 원격 교육 이런 거예요. 그러고 이제 그러고 말았는데, 저도 뭔가 자신 만만하게 대답을 했다면 그러면 시험 뭐 나오셨어요? 막 이렇게 막 대화를 했을 텐데 그냥 그럴 마음이 안 들더라고요. 너무 지쳤어. 그래가지고 시험 보고 집으로 왔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틀간에 걸쳐서 델프 배영 시험을 마무리했습니다. 첫날 어제 봤을 때는 듣기만 과락이 아니면 참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오늘 봐서는 말하기도 과락일 가능성이 좀 있고, 근데 무엇보다 말하기가 과락이 아니더라도 점수를 많이 받지는 못할 것 같아요. 왜냐면 문장을 너무 풀센텐스로 말한 게 별로 없어서 듣기가 거의 과락 수준이면 사실 나머지 영역이 어느 정도는 잘 받쳐줘야 합격을 할 수가 있거든요. 아시겠지만 이제 델프는 그 아까 4가지 영역, 시험 4 영역을 보고 각 과목이 25점 만점, 그래서 총점이 100점이고 자꾸 과락 얘기를 하는 게 각 과목별로 최소 또 5점 이상은 받아야 돼요.
그래서 그 조건을 다 충족시키면서 50점을 넘어야 되기 때문에 너무 한쪽 영역이 너무 못하거나 치우치면 다른 쪽을 점수를 엄청 잘 받거나 이래야 돼서 어느 정도는 그래도 좀 골고루 점수를 받아야 돼요. 듣기가 과락이라고 한다면 과락 정도 아슬아슬하다고 하면 나머지 3가지 영역에 그래도 점수를 받쳐줘야 합격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걸로 제가 뭐 어디 뭐 프랑스 대학에 입학을 하거나 뭐 유학을 가거나 혹은 어디에 뭔가 시험 점수 제출하려는 건 아니기 때문에 사실 듣기가 6점이 나와도 상관이 없어요. 성적표에 그 점수가 나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점수가 좀 낮아도 괜찮거든요. 그냥 합격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심정이에요, 사실은. 왜냐면 델프는 그 시험 접수비가 매우 비싸거든요. 배영 같은 경우는 26만 원이었어요. 놀랍죠? 웬만하면 정말 합격을 했으면 점수가 낮더라도 하는 바람이고, 혹시라도 합격이 되지 않는다면 다시 볼 생각은 없습니다. 나는 정말 최선을 다했다. 앞으로도 계속 프랑스어 공부를 할 테니까 이제 앞으로는 이렇게 벼락치기 하지 말고 꾸준히 계속 좀 공부를 해서 이제 실력을 좀 정말 단단하게 쌓고 언젠가 또 마음의 여유가 있거나 이때쯤 시험을 한번 보고 싶다, 이제 어떤 그런 계기가 오거나 시험 뭐 그런 생각이 든다면 이제 그때 이제 작정을 하고 배두를 봐서 배두를 따던지 그거는 이제 그때 가서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회사를 그만두고 좀 시간이 있는 동안 이제 그동안 좀 미뤄뒀던 외국어 공부를 좀 집중해서 해보자. 그리고 이제 그거에 대한 결과 값이 그래도 있는 게 좀 뭔가 스스로한테도 좀 이제 동기부여도 되고, 이제 혹시 뭐 남들한테 얘기를 할 때도 좀 증거가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시험을 이제 보려고 했던 거고, 이것도 원래 작년 11월에 시험을 보려다가 이제 미뤄서 이제 올해 3월에 좀 무리하는 것 같지만 시험을 봤고요. 그래도 덕분에 공부를 좀 집중적으로 할 수 있어서 이제 조금 아두 수준은 살짝 벗어난 것 같기는 해요. 물론 여전히 그 프랑스어 그런 자료들에서 나오는 말하기 속도가 엄청 빠르지만 그래도 조금 들리고, 혹은 유튜브에서 프랑스어로 써진 코멘트를 봤을 때 이거 내가 무슨 말인지 이해할 수 있어 라고 느끼기 시작하면서 그래도 이제 약간 어느 초급은 좀 일단 넘어선 것 같다. 이제 그래서 이제 중급으로 들어왔고, 여기서 조금 더 잘하면은 이 언어를 오래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오늘 델프 배영 시험 본 거에 대한 후기는 여기까지 하겠고요. 앞으로도 뭔가 프랑스에 관련된 뭐 이야기라든지 혹은 뭐 하고 싶은 말 그런 것들이 있다면 또 따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랑 같이 시험을 보셨던 모든 분들도 정말 수고 많으셨고 다들 좋은 결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 첫날 시험 본 그 외국인 감독관님께서 이제 그 시험 보기 전에 이렇게 얘기를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저도 그 똑같은 말로 마무리를 해보겠습니다. Bon courage!